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산운용일부 한만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저번 주 정말 빅 이벤트 있었죠. 당연 빅 이벤트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그렇죠. 지수와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 4시였어요. 이제 진행됐던 FOMC 회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1,300원이라는 빅피겨에서 기준으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 초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중요한 이슈였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만 봤을 때는 우선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물가가 조금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었으므로 시장은 이제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좀 기대하면서 환율이 이제 15원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다음 날인 이제 목요일 새벽에 진행될 FOMC에 대한 경각감 때문에 1290원 중반까지 되돌림을 주다가 이제 FOMC 회의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 FOMC 회의 자체는 좀 원달러 시장에선 그래도 좀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쪽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합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겠죠. 0.75 자이언트 스텝만 하다가 이제 0.5%의 빅 스텝을 밟으면서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보여줬다는 점이 좋았고, 이제 발표된 최종 목표 금리도 4.6%에서 5.1로 좀 상향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한 범위가 아닌가 하는 그렇죠. 점이 아무래도 원달러 시장엔 크게 막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님, 12월 마지막 빅 이벤트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FOMC 참 이제 말이 많아요. 뭐 네. 매파적이었다, 네. 아니면 뭐 그냥 예상과 부합했다, 호재다 이런 말인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뭐 마지막 이벤트였죠. 올해 마지막 이벤트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격리 사이클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네. 조금 더 파월 의장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 기조를 유지하겠다,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마라, 약간 네네. 그런 뉘앙스였고, 또한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뭐 고용이 나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확실하게 하락해야 된다, 특히 얼마 2%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뉘앙스로는 뭐 금리 인상은 멈추더라도 그래도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된다. 매파적인 네네. 기조들. 거기다가 금리 동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져도 우리는 금리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에 근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4.5%이기 때문에 연준이 제시하는 5.1%면은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그러네요. 많아야 세 번이니까 결국에는 두 번이나 세 번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상에서 이제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시장 금리는 좀 떨어지고 금리에 연동했던 달러 지수도 오히려 하락하면서 이 달러 환율은 뭐 위험 때문에는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좀 금리가 좀 내려가고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 이벤트도 해소됐고 연말인데 네. 그래도 환율은 움직이니까요. 그러면은 좀 남은 이벤트 혹시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네, 아마 이번 주에는 주택 지표가 나오거든요. 주택 지표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1월 뭐 주택 착공 건수, 뭐 건축허가 건수나 아니면 신규 주택 판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지표가 나오는데 주택 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좀 안 좋아졌거든요. 상당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판매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택 경기가 아마 이번에 나온 11월 주택 경기 지표는 10월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모기지 금리도 올랐고 국채 금리 올라가니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판매에 대한 우려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11월 주택 판매 지표나 주택 경기 지표들은 전월보다 부진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의 주택 경기가 나빠진다는 부분은 가계에 있어서 이 자산 소득이 줄어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에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미국 경제 전망이 하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달러 약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1일 날 이제 한국 쪽에서는 12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 수출입 동향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수출은 뭐 전년 동기간 대비로 거의 한 20% 감소했고,
무역 수지도 10일 만에 거의 49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10일 동안은 한 20억 달러 적자였는데 1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49억 달러 적자니까 아마 네. 이번 달에는 월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21일 날 발표될 1월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 나오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0일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20일까지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무역 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출이 부진하고 무역 수지 적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한국 경제는 부담이 되고 시장에서는 이 달러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급상승할 요인도 크게 없고 네. 뭐 하락할 요인도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 이번 주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지난주 빅 이벤트 FOMC라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물론 이제 시장의 평가는 좀 반반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300원 정도가 아마 유지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택 지표는 안 좋을 것이다. 달러 약세 요인인데 그만큼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워낙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1,300원에서 크게 움직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국내 경제보다는 미국 달러가 글로벌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대는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주에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80원, 상단은 1310원 정도에서 지난주보다는 한 5원에서 10원 정도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 환율은 지금 유로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단은 1370원, 상단은 1390원 정도, 그리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950원에서 97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